연일 고소 전입니다. 지금 반격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지금 허위 글과 관련한 고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따박따박은 또박또박의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불법이 중환자부터 시작한 것이다. 일단 유튜브죠. 떡볶이, 국대 떡볶이 대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그리고 고소할 테면 고소해봐 이랬던 사람, 그리고 채널A, TV조선 기자들 고소했고요. 그리고 가세연이라고 유튜브죠. 여기에 강용석 변호사 등 또 기소 촉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허위글에 대한 고소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형사고소는 조국 장관이 직접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덤비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연이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네. 대단히 악의적이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이 없다라는 일련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어서 네. 이런 것들은 다 바로 그 법적으로 뭐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가족에 관한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일단 조 장관이 주도적으로 지금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조금 진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서 예.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은 1월에서 2월 초 사이이기 때문에 그건 결국 최소한 피고인의 1심 판결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윤기찬 변호사, 지금 저 우종창 씨 언론인 출신이죠. 구속돼 있는 상태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지금 1억 원 손해배상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저 부분은 만약에 저것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예.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좀 더 이렇게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알아봤는데 충분히 알아봤는데 그 당시 내 상황에서는 그 이상은 알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말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야지만 손해배상 인정이 안 돼요. 과실이기 때문에. 근데 통상 저런 경우에는 이제 만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여러 가지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 어떤 설득력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일부 근거 이씨 판단한 것도 있고 한데 뜬금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가장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한 13번의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제 공인 신분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보면 아마 정치적인 제기 노력의 일환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나하나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역시 하나하나 그것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내서 내가 정치적으로 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바탕을 닦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액션을 보이는 것, 의도를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야말로 법의 지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조인답게 자기가 말하자면 어떤 민사로 할 건 민사로 하고 말하자면 형사로 할 건 형사로 하면서 부당하게 자기가 어떤 자기 명예에 훼손이 된 것. 법대 교수는 법조인으로는 안 들어가죠? 그렇게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최대한 권익을 옹호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원론적으로 저는 이런 스타일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자기한테 오는
여러 가지 모함과 비난과 이런 것들을 다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은 예. 굉장히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영주 의원은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면 그걸 뽑아서 버리기만 합니까? 아니 경우에 따라서겠죠. 그래서 여러 계속 꽂히면 그때부터는 좀 뭐 한 3개까지는 봐주다가 근데 지금 무차별적으로 예를 들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만약 말은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좀 일반적인 경우와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은 정치적 재기를 위한 몸풀기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적 재기라고 보다는 항상 정치적이어 왔고 또 여전히 지금도 뭐 자기의 정치적 영향력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본인이 판단할 거라고 네, 보여지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은 고소 전의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해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족에 대한 부분이 아플 텐데 저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제 조국 교수 시절입니다. 예. 그때 보면 굉장히 좀 자유적인 시각을 보였거든요. 심지어는 예. 뭐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또 여기서 썼습니다만 어때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뭐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 허용될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던 분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느낌이 일단 들고 그리고 저는 뭐 언론에서 만약 잘못한 게 있다면 사실 확인 안 하고 또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언론에 보던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명예나 회복 차원에서도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계도 공통심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모든 출발이 지금 뭐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여권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작년 7월에 있었던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러면 검찰이 정말 심하게 수사했느냐? 어떤 분들은 심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시 검찰이 특히 특수부수사는 그렇게 해왔던 게 일반적 관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요. 다만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처럼 보이지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즘 이제 저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이제 계속 이렇게 요번에 뭐 오늘 보니까 뭐 이동직이도 기소를 했다는데 그게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 혐의가 예, 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결국 그렇게 추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주장했던 검언 유착 의혹, 적어도 검언 의혹은 그 구도가 프레임이 많이 깨져버리는 게 증명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성환 평론가.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은 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비난하는 것과 매장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인격권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나 가족들이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수사받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언론이 보도를 당군 일의 단일 사건으로 제일 많은 보도 쏟아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보도를 낼 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억울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 언론의 관행에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상상력을 동원하고 그림을 그리고 사실을 추정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펀드 그거 다 정경심 교수가 만들어서 실질적인 소유주고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권력형 비리로 끼어들어가서 뭐 가로등 사업을 따냈니 어쨌니 얼마나 많은 보도 쏟아냈습니까? 근데 지금 1심에서는 다 아닌 걸로 나왔어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정의기억연대 지금 줄줄이 언론들 정정보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을 당사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한국의 언론 환경이 이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는 이번에 선례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네, 뭐 인권은 중요하죠. 저는 저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고소 고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의 떨어진 명예, 아버지로서의 명예,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명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제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밝히고 가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했던 아까 신성모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은행 일치는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김성한 평론가님 얘기했다시피 언론이 너무나 좀 세게 다뤘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께서는 시민과 언론이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의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인 허위가 있어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2013년도에 직접 글로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량을 베풀 필요는 좀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또 큰 그 인물로서 그 학자로서 그리고 장관까지 지는 분으로서 은행 일치의 모범도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그런 고소존이라고 한다면 이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도 궁금하군요. 김두수 평론가. 저는 뭐 정치적인 뭐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한다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하나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이제 확인하는 건데요. 은행 일치 문제도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말했던 쓰레기 언론도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언론사가 어떠한 행태를 취했더라도 진실로 다가가려고 하는 데서의 취재 과정에서 약간의 추측이나 디테일의 부족 이런 거는 허용하자는 것 자체가 조국 교수의 생각이고요. 아까 표현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국 교수의 이제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MBN과 함께해 주십시오.